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8월의 첫날이 시작됐는데요. 온 나라가 열돔에 갇혀서 오늘부터는 더 덥다고 합니다. 이 더위가 짧으면 말복까지, 길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가마솥처럼 끓는 더위에 8월엔 더욱 힘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덥고 지치는 계절에 요즘 온 국민을 더 덥고 힘들게 만드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부른 참사,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범죄, 비극을 부르는 교단의 안타까운 현실. 자, 이번엔 골조가 빠져서 무너질까 두려운 순살 아파트까지 뉴스 보기 정말 겁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안전부실 문제가 다양한 사건, 사고와 재해 속에서 일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개선해 나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안전을 지탱해줄 철근 하나하나가 모두의 생명줄이고 우리 사회의 보호망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생기는 부실과 비리,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언제든 터질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이죠.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지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그런 부실을 바로잡고 안전망을 설계부터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일 겁니다. 농사도 다 때가 있어서 이 폭염에도 농부들은 밭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 문제야말로 지금이 바로잡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원유 가격 협상 소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2배로 길어진 텃밭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폭염에 가을 김장 준비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요. 많이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미진님이요. 순살 아파트 표현이 찰떡이에요. 처음 들었을 땐 웃겼지만 내용은 심각. 다들 반성해야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진짜 반성하고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겠죠.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린 원유 가격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마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2달여간 끌어오던 낙농과 유가공 업계 간의 원유 가격 협상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협상이 일단락된 건데요. 6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2차례 연기 끝에 최종 11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 기구의 정식 명칭은 용도별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였는데요. 네. 소위원회는 생산자 측 이사 3명, 그리고 수요자 측 이사 3명, 그리고 낙농진흥회에서 1명, 이렇게 총 7명이 참여를 했고요. 낙농진흥회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리터당 음용유용은 원유 기본 가격이 전년 대비 리터당 88원, 그리고 가공유용은 87원 올리기로 한 건데요. 오는 10일에 열리는 낙농진흥 이사회에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최종 확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용유용 그리고 가공유용으로 나눠서 원유 기본 가격을 정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른 기본 가격을 적용하는 건가요? 예, 같은 원유인데요. 네. 원용유효는 우리가 먹는 흰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공유용 원유는 치즈나 연유 같은 가공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수입되는 게 가공된 유제품이다 보니까 네. 국내 유가공 업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음용유용보다 낮은 가격에 가공용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80원대 후반에서 기본 가격이 올랐는데 엄용유용의 기본 가격은 리터당 1,084원 그리고 가공유용은 887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요. 중간 지점을 찾았다고 봐도 될까요? 엄용유용 협상 가격 범위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였고요. 가공유용은 87원에서 130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물량이 많은 엄용유용 원유의 가격 인상이 더 중요했던 낙농가의 입장 그리고 유가공 업체 입장에서는 가공유용 가격 인상을 했어야 했다는 점 네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중간적인 접근에서 결정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유제품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 새로 정해진 원유 가격을 원래는 8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1일로 2달 정도 늦춰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상 여부 그리고 인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간 정부가 원유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유업체 그리고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왔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농식품부는 엄용유용 물량 감소 그리고 가공유용 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 여기에 대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업계의 원유 구입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열린 유업계와의 간담회 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 낙농제도 개편과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인해서 유업체의 원유 이제 구입 부담이 최대 1,100억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도 적극 협조하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한 대목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종 소비 단계에서 판매되는 흰 우유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도 앞서 말씀드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흰우유 200ml 가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학교 우유 급식에는 480원, 대형 마트에서는 900원, 편의점에서는 1,100원에 팔린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네. 저도 리터당도 이제 포장된 흰우유만 이제 사다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받나 싶어서 어제 동네 편의점과 마트에서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 회사의 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중형마트하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이 흰우유 200ml 가격 정말 1,100원이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학교 급식용 우유의 납품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업체들이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간 유통업체들의 마진율도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다는 점에서 이 불똥이 유통업체로까지 튀게 될지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지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또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 중 훼손으로 인해 임대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개정해서 공포가 됩니다. 우선 농지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은퇴농이나 이농이나 전업한 농가의 농지 그리고 상속 농지 등만을 농지은행에서 사들일 수 있었는데 이걸 좀 개정을 해서 1996년 1월 1일 이전에라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아니 공사의 위탁에서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돼 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가 훼손이 됐을 때 이걸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의아한 네. 내용인데요. 기존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선해서 공사가 매입한 농지도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거고요.
우리 농지 이렇게 이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리고 또 정비도 해서 청년 농통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농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취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환매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간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낮에 밭에 나가세요? 나가 있긴 하지만 네. 더위는 피해서 그늘에서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 씨앗 출장도 다닌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요즘 이제 당진 지역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네, 주로 이제 콩이라든지 팥 이런 좀 곡식 작물 중심으로 해서 씨앗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회관에 갔더니 농민분이 한번 다가오면서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가 나오네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네. 애청자분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뭔가 그분이 씨앗을 구하는데 좀 도움이 좀. 네. 오. 동네에서 좀 이런 그런 오래된 씨앗들이 있으면 네.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고 예. 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관계로 네, 잘 됐네요. 그리고 아까 그 유료 문자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문자를 비롯해서 콩으로 보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농촌 지역은 어떻게 더 더워서 올여름 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분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요. 경고. 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는 더위가 이번 생에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될 시원한 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차피 더워질 날밖에 없고 이제. 이제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말인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딱 듣는 순간 근데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예. 다들 이 무더위 지혜롭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농촌 마을에 가면 무더위 쉼터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인데요. 네. 예, 뭐 오전에 시원할 때 좀 일하시고 샤워하고 나서 점심 때쯤이면 마을 주민들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다행이네요. 네. 도시 지역도 이런 무더위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보니까 도시 지역에 요즘 그 도서관이 굉장히 북적거린다 그래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집마다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에너지 절감도 하고 전기료도 많이 예, 올라서요. 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한낮에는 논밭에 나가면 안 된다고 네. 그러셨는데 농사가 근데 다 때가 있다고 해서 네. 그 위험에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밭에 나가서 직접 해하고 맞서서 일할 때는 이제 아침 저녁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낮이라고 하더라도 뭐 씨앗을 갈무리 한다든지 종자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이제 그늘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예. 그렇게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이 더위도 농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온열 질환자가 늘고 또 종종 사망자까지 또 생기고 심지어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8월엔 더 덥다고 하거든요. 네. 작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큼 더위 타지 않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은 네. 이 무더위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더워서. 네. 네, 더워서 광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네. 엽록체가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미 이렇게 비축한 광합성 산물들을 이렇게 소비하는 형태로 갑니다. 야, 스스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 이건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생존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풀들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데요. 네. 다행하게도 이런 시기에도 이 풀들은 광합성을 열심히 잘합니다. 네, 이게 진화된 산물이라서 그런 건데요. 아니 왜 풀만 진화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네. 농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작물들을 어떻게 진화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미 진화된 작물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기에 잘 자라는 작물들은 옥수수, 수수, 기장, 조와 같은 작물들인데요. 요즘 텃밭에는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잘 심지 않는 작물들이죠. 앞으로 무더위가 일반화되는 기후로 정착된다면 우리가 농사에 힘을 써야 하는 작물들은 바로 이런 수수, 기장, 조와 같은 어쩌면 잊혀진 그렇지만 이런 더위에 강한 이런 작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힘들어하는 작물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그 이런 작물들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대로 계속 냅두면? 네, 이렇게 광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호박이나 오이는 암꽃과 숫꽃이 이렇게 교대로 피어야 되는데 숫꽃만 피어가지고 예, 암꽃은 피우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나 토마토도 결실이 뜸해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무더위를 견뎌내듯이 작물들도 이제 무더위를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돌게 되면 다시 또 열매를 달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이 친구들이 이 작물들이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거? 물도 잘 관리해 줘야 되고요. 네. 풀도 잘 관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줘야 합니다. 야 이게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네요. 네.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렇죠. 네. 그나저나 오늘이 세시풍속이라고요. 네. 네. 오늘은 음력으로 6월에 맞이하는 명절인 유두절입니다. 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날이죠. 예. 머리를 감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더위를 피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삼복중이잖아요. 네. 예. 더위도 피하고 보양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보통 삼복이라고 하면 초복, 중복, 말복으로 해서 10일 간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삼복 기간이 20일 정도인데요. 2023년 올해 경우에는 월복이라고 해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네. 삼복이 30일 기간이 됩니다. 이거 왜 이러죠? 네. 그래서 삼복이라 더위가 그만큼 길다는 말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엎드릴 복자예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이 개처럼 긴다는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네. 더위에 지쳐서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풀을 매느라고 밭고랑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어다녔다는 뜻에서 지어진 말입니다. 야, 저는 완전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으셨죠? 저는 그야말로 개처럼 축 늘어져 있다. 네. 그래서 삼복이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조상들은 현명하시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였는데 농가에서는 다른 의미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메어져 있는 콩밭을 보면 정말 그 농부의 그 어려웠던 시기의 모습들이 이 그려집니다. 더위에. 네. 그렇군요. 이 더위가 좀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 네. 이 기간을 끝맺음하는 날은 백중이라고 하는 네네. 절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호미시실이라고 해서 풀매던 호미를 씻어서 말리고 고생한 사람들을 잘 먹여 대접하는 날인데요. 그때가 8월 말경이니까 아직은 좀 고생스러운 시기를 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가을 농사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밭에 나가 일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이 더위에 가을 김장 농사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봄 농사를 우리는 흔히 농사의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 농사는 본 게임이에요. 본기. 예. 네. 왜냐하면 농사 지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김장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추 씨앗을 모종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72구나 59짜리의 이제 연결 트레이, 플라스틱으로 된 연결 트레이에 모종을 키우게 됩니다. 모종 상태에서도 요즘은 이제 벌레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끼기 때문에 모종 기르기부터 벌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을 농사는 초기 생육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벌레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한냉사를 활용해서 그물이거든요. 벌레가 못 들어가는 그런 모종을 덮어주면 벌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더운 시기라 또 한냉사 그물이 이제 벌레도 막지만 약간 서늘한 그늘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종을 잘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모종을 언제 밭에다가 심을까요? 이렇게 모종을 길러서 처서인 8월 22일경부터 배추 심을 봄밭에 옮겨 심기를 합니다. 모종으로 심는 배추와 달리 뿌리를 수확해야 하는 김장용 무나 무화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직접 파종을 합니다.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넓은 이랑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돌이 많은 밭에서는 무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서 돌도 골라내고 깊이 가리를 해줘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갈 깊이만큼 충분히 깊이 갈아서 밭을 만든 다음에 전파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3개로 이렇게 구멍을 3개를 낸 다음에 구멍 하나마다에 씨앗 한 톨씩을 이렇게 넣고 덮어줍니다. 여기에도 벌레를 막기 위해서 한냉사 그물을 덮어주는데요. 네. 터널 형태로 이제 활대 강선을 꽂아준 다음에 한냉사를 덮어주면 배추 흰나비나 무잎벌레 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에 그대로 키우면 되는 건가요? 네. 파종한 3자리 모두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나면 떡잎 이후에 본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장 잘 자란 한 포기를 남기고 덜 자란 2포기는 솎아주기를 해줍니다. 무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먹는 순무라든지 뿌리갓, 뿌리배추도 이렇게 파종을 해서 이런 뿌리 작물들은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8월 15일 전까지는 파종을 해야 합니다. 달력에다 꼭 표시를 하셔서 8월 15일 전에 파종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냉사를 이렇게 치기 전에 이미 그 밭에 들어와 있는 벌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초액이라든지 현미식초를 50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면 땅속이나 근처에 있던 벌레들이 도망가서 한냉사 안에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초액이나 현미식초를 500배 정도 희석해서 네, 희석하셔야 됩니다. 네. 그 요즘 고추 농사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 날이 더워서 고추가 매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맵지 않은 고추, 아사기 고추라든지 이런 고추를 심었는데 네. 매워졌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옆에 매운 고추를 심어서 교잡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교잡이 아니고요. 고추는 무더위나 그 물가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매워집니다. 아, 그래요? 네. 고추에게 있어서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죠. 캡사이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생육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운맛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좀 잘 맵지 않은 고추를 하려면 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꾸준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맵지 않은 고추를 수확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아사기 고추를 심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관리를 안 했어요. 네. 점점 매워지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청양고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워지는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씨앗을 그래가지고 종자 회사를 원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재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네.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무더위 속에서 너무 차가운 것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매운 고추처럼 이열치열로 여름 나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열치열 조심하시는 거 알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열치열 예전이랑 달라요.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콩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자, 7141님이 가지에 벌레가 엄청 붙어 있는데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시기에 가지에 오는 아마 벌레는 28점 무당벌레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칠성 무당벌레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그런 천적에 해당돼서 아주 이로운 곤충이거든요. 좋은 일 하네요. 근데 무당벌레 중에서 유일하게 해충이 있는데 바로 이 28점 무당벌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가 있으면 잎사귀 뒷면을 뒤집어 보면 그 무당벌레의 약충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주름이 져 있는 그런 벌레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벌레는 또 농약에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살충하려면 굉장히 독한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목초액으로 500배 정도 해서 기피제 형태로. 기피제로 죽일 수 없고. 냄새 나서 싫어 그리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일일이 잡아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충이다. 네. 네. 이하나 87님이 노지 수박이 깨집니다. 왜 그런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뭐 토마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현재 무더위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소나기가 오거나 이러면 물을 작물이 한껏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팽창해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갑자기 덥다가 이렇게 차가운 이렇게 물을 한껏 빨아들이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경우는 좀 수박 잎에 열매가 좀 가려지도록 그늘을 좀 그늘 속에 들어가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물 관리도 꾸준하게 해주셔서 이게 갑자기 무리하지 않도록 물이 많이 흡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양제 형태로 칼슘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계란 장조림을 한번 만드시죠. 계란장조림. 네, 계란을 삶은 물을 이렇게 식혀서 뿌려주면 계란 삶을 때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기포가 나오잖아요. 탄산가스가 빠지고 물에 계란 껍질에 칼슘이 이렇게 용해돼서 칼슘 영양제가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 물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세포벽을 강화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이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수박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잠깐 비었을 때 한껏 들이마시느라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1210님이 집에서 토마토를 심었는데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토마토에 생기는 벌레도 아까 가지에 생긴 벌레하고 같은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요? 안 좋은 거네요? 네, 28점 무당벌레가 생기는데요. 이 그 토마토, 가지, 감자 이게 같은 가지과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벌레들이 생깁니다. 더구나 이제 가정 안에까지 들어왔다면 아마 이제 모종 상태에서 같이 들어왔거나 이럴 텐데요. 큰 벌레는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목초액이라든지 현미식초를 500배 해석해서 기피제 형태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벌레들이 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거 애초에 있던 건 아니었겠죠? 아마 이제 뭐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밭에다 들여놨을 때 흙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모종을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8926님입니다. 체리나무 2그루를 3년 전에 심었는데요. 그 꽃이 피는데도 열매가 한 번도 안 맺혀요. 원인과 처방을 알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나무인데요. 체리나무가요? 네. 보통 이제 나무 수종들은 유년기를 거쳐서 성년기를 맞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피어도 이렇게 충분하게 양분이 광합성 양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낙과가 생기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네. 이때는 체리나무 가지를 괜찮으세요? 네. 물 있어요. 물도 좀 한 잔. 체리나무 가지를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법을 해줍니다. 가지를요? 네. 그래서 이게 탄질비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탄소질이 많아지면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열매를 다 결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과나무에 이렇게 조그만 추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결과를 빨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년기를 빨리 벗어나서 이제 성년기로 해서 과일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체리나무의 그 가지에 조그만 추를 추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8916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364님이요.
넝쿨 강낭콩이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 겉모습 색이 변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알맹이는 멀쩡합니다. 하고 네. 보내주셨어요. 넝쿨 강낭콩이 지금 장마철에 비에 잎이 저도 낙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배수를 좀 신경 써서 좀 더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뿌리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계속 이렇게 또 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배수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줘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거름도 줘야 됩니다. 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소고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름을 안 줘도 되지 이렇게 싶은데요. 넝쿨 강낭콩은 의외로 또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거름도 좀 주고 배수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된다. 4693님. 호박을 4포기 심었는데요. 줄기와 잎은 양호해 보이는데 호박이 열리질 않네요. 그 애기 주먹만한 게 달렸다가도 노랗게 되면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애호박은 언제까지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애호박이 35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에서는 광호흡을 해서 이게 그 애호박이 광합성에서 놓은 그 양분을 오히려 써버린다. 소모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달리는 시기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서늘해지면 다시 또 달리니까요.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35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4902님. 수세미가 길게 타고 올라가는데 꽃이 안 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비슷한 현상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무더위에서는 잘 안 달립니다. 참 이건 몰랐네요. 네. 저는 식물은 언제나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김연숙님, 담장 아래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잎 먹어도 되나요? 그 시골에서는 먹은 기억이 납니다. 길거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시골이면 그냥 언제든 편하게 먹었을 텐데. 네, 깨끗한데 아마 이제 대기 오염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고추잎은 수확 시기가 우리가 고추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곁순들을 제거할 때 한번 수확을 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 끝물에서 잎을 이제 따서 이렇게 고추잎 나물을 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수확 시기는 지금 한참 고추를 딸 때인데요. 보니까 농가에서는 3번째 땄다고 해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던데 지금 한참 딸 때라서 잎을 이렇게 수확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끝물쯤에 이렇게 고추잎을 수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고 그래서 이제 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는데 고민되시면 좀 잘 씻어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좀 걱정이 되시면 뭐 토양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맡기셔서 혹시 중금속 오염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대답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긴장은 해야 된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8276님, 수박 참외 노지 재배인데요. 장마철에 썩어요. 네. 이 현상 방지법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물에 잠겼을 것 같아요. 예, 이 작물들이 장마철에 물에 잠겨서 뿌리가 굉장히 활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배수 관리를 좀 잘해서 뿌리들이 호흡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제로 칼슘, 칼슘 계란 삶은 물을 이렇게 좀 뿌려줘서 좀 이런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질문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몇 개 좀 살펴볼게요. 4679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텃밭에 가지를 심었는데요. 동네 어르신이 아래쪽, 이래 쪽 잎을 제거해야 좋다고 하는데 네,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네. 가지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아랫잎들이 열매의 아래에 있는 잎들이 그렇죠. 전 또 뭐 이래 쪽이라는 게 따로 있는 죠 아래쪽 잎을. 예,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오히려 양분을 광합성하는 것보다는 양분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해요. 이 예. 얘기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열매들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좀 따주세요. 예, 그러면 오히려 좀 공기 순환도 잘 되고 열매들이 많이 달리고 기존에 달렸던 열매들도 더 성장하게 됩니다. 네. 0568님입니다. 관장님 늘 감사합니다. 콩에 꽃이 피면 물비료를 준다 하셨는데 물비료가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액비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퇴비를 일반적인 퇴비를 이제 물에다 이렇게 푹 담궈서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우러나면 그 물을 작물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한테 줄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잎사귀 윗면이 아니라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고루 이렇게 흡수할 수 덮어댈 수 있도록.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시면 양분을 잎사귀 뒷면으로 잘 흡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액비가 있는데 액비 만드는 법 이런 것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장님 유튜브에 있을까요? 유튜브에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한약재 액비입니다. 오. 네, 한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한약 찌꺼기들이 이렇게 부직포로 이렇게 담겨서 배출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얻어다가 물에다 이렇게 푹 담궈 놓으면 한약재 향이 나면서 아주 갈색으로 우러나거든요. 그 물을 액비로 활용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박영재 관장님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44 하나님이 관장님 새가 고추를 좋아 먹어요. 네. 새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새가 고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매운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조류들은 매운맛을 느끼는 그 감각기관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냥 먹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새가 쪼아 먹으면 안 되면 그 이제 농자재상 같은 데 가보면 연이 있습니다. 새 모양을 딴 연이 있거든요. 그걸 매달아 두면 그게 이제 독수리나 매 모양을 딴 연이거든요. 그런 연이 걸려 있으면 그런 조그만 새들이 독수리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러면서 경계를 하긴 해요. 네네. 네. 새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새 피해와 관련해서는. 네. 055 하나님이 고양시에서 텃밭 일구고 있어요. 저도 조선파 씨앗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봄 문파 기대되는데요. 요즘 구입하는 쪽파 뿌리를 잘라 심어도 이게 가능한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한참 이제 쪽파를 심을 철인데요. 네. 이렇게 쪽파 종구를 이렇게 구하시면 아래쪽 뿌리, 마른 뿌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하고 위에 꼭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잘라주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새끼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055 하나님이 씨앗 받아서 나눔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또 폭염에 건강 잃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또 다음 주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한낮 더위가 1, 2도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야외에 계신 분들은 몸에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좀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